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어제 재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상당히 공포스러웠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그 공포가 계속 됐었습니다. 야, 드디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재난이 일어나는구나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후 들면서 뭐 2시쯤인가요? 상승으로 반전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보면 공매도가 어제 하루에 그친 종목도 있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공매도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런 말이 있는데 딱 비유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폐지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재개했습니다만은 아직 재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그 수출입 실적이 좋아지고 뭐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그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실직자 문제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 아직도 그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가지 못한 그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 값이 치솟고 또 주식시장에 개인 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뭐 유입이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선진금융 시스템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물론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뭐 크게 넘버원으로 차지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5G, 조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은 선진국처럼 똑같이 표방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거 외국인 놀이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해서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뭐 작살이 났습니다. 뭐 공매도를 재개 안 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더 깨끗해집니다. 네. 정말 할 말 많습니다만은 오늘 그 CGN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외국인이 오늘도 2만 1000주를 팔았고요. 기관도 12,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투자에서는 뭐 만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보험, 투신 할 거 없이 거의 다가 뭐 연기금까지 많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또 공매도 양이 어제는 32만 8,082주였고 오늘도 28만 8,855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매도 평균 단가가 82,804원이고 공매도 대금이 239억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 100만 주가 좀 넘었는데 공매도 거래 비중이 28.67%.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4일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 거의 25% 정도가 하락이 됐죠. 기존에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시제는 뭐 내가 향후 3개월, 6개월 예를 들어 평단이 23만 원, 24만 원인 분들, 26만 원인 분들만 보더라도 권리락이 됐으니까 26만 원이면 13만 원 정도가 돼야 본전이신데 그 정도 와도 난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30만 원 이렇게 보고 2배, 3배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최근 같은 하락은 사실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난 상관없다. 계속해서 떨어지면 모아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또 일부 어떤 투자자분들은 난 무조건 본전에 탈출을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본전이 되면 내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이다.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최근 들어 본전 근처까지 좀 가는 듯 했지만 이렇게 또 악질 이 공매도의 물량으로 이렇게 최근 들어 짧은 시간 내에 또 25%씩 폭락을 하니까
굉장히 또 열이 받는 거죠. 자, 지금 뭐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거 과연 무엇이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분기 배당까지도 결정이 된 상태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요 무증이 권리락 다 끝나고 이게 주식이 입고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300억 규모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 공매도에 대처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길 바란다. 회사에서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해서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지, 이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 어제부터 시작된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회사 성장성에 조금 둔화될 것 같은 종목들, 그 말은 곧 이 매출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종목들에 좀 많이 공매도 대상이 된 건데, 그 섹터들 보면 거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죠. 뭐 5G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CJ는 작년부터 이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할 때 올해부터는 매출이 급감할 거라는 그 시장의 예상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상을 뒤집고 올해 1분기 매출도 상당히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가올 그 2분기 4월, 5월, 6월에 이 매출이 얼만큼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매도가 멈추고 되려 쇼크보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공매도를 최대한 막는 방법은 사측에서 얼마 전에 그 유럽에 각 나라의 별로 이 수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수출 공시라든가 수출 계약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이 공매도도 더 이상 좀 시즌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이 하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해도 잘 나오겠구나 하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라는 거 봅니다. 어제 그 시즌의 공매도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시즌의 실적이 그 변이 바이러스의 지금 또 다른 그 창궐과 계속된 이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분명히 수출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왔지 나쁘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공매도를 때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다른 면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조장하는 그 공포심을 조장해서 투매를 나오게 하게끔 하는 그런 또 방법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했습니다. 자, 어제 거의 8%가 하락했죠.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5%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 15%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CJ는 이 신용 잔고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 계속해서 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신용 물량을 가진 분들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2시가 넘어서부터 이 스탁론 쓰신 분들의 물량이 나오죠. 그리고 신용을 쓰신 분들 가운데서 이 돈으로 이 증권회사에 입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신용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거든요. 그 이 공포심,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 무상증자 발표 전에 주가가 11만 원대 후반까지 밀리면서 그때 신용 물량이 상당히 좀 털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증 발표 후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20만 원을 넘길 때 다시 계속해서 이 또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신용 관리를 어느 정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늘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려다가 다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내일은 또 장이 안 열리는 날이고 또 목요일 금요일 장이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또 충분히 하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목요일과 금요일도 급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시면서 어, 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를 재개한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분명히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 순기능은 분명히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어제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순기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거의 뭐 20년 넘게 하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이득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분명히 뭐 3월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업팅률 예외 조항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최근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팅률 면제를 폐지하지 않았나라며 업팅률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 업팅률 위반을 감시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뒷짐만 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팅률을 도입한 1996년 이후 업팅률 위반으로 한국거래소가 제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업팅률 준수를 사실상 업계의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런 기사가 또 있는데, 정의정 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이죠. 대표님이 거래소와 증권사는 악어와 악엇의 관계로 봐야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와 업팅률 위반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의정 우리 대표님 정말 너무나도 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전해주신 우리 박경보 기자님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주식시장에서 소위 뭐 이 바닥에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어제부터 또 체험하고 계시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뭐 공매도가 뭐지? 난 모르겠는데 라고 처음 경험하신 분들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어제부터 느끼셨을 건데,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그것은 지금 청와대 게시판 보면 이렇게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관 투자자에게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달라는 청원글에 누리꾼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청와대 게시판 들어가시면 청원할 수 있거든요. 온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고,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촛불 집회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가 그 광화문에 다시 한번 모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즌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자, 내일은 또 어린이날입니다. 잘 쉬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남아 있는데 장기 레이스입니다.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즌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왜냐면 대한민국 주식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분명히 길게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시즌,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에 또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사측에서 약속한 부분을 하나둘씩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보다 발빠른 소식을 전달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